자, MS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툴이 정말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MS 프로젝트에서 쓰는 전문 용어도 있고 또 이제 공정관리 분야에서 쓰는 전문 용어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그게 기본 용어고 누구한테는 그것이 좀 다소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거든요. MS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출난 경쟁력이 무엇인가 그 기본 특징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특징을 살려서 우리 조직을 위한 프로젝트 문서 양식, 공정표 표준문서 양식, 이걸 영어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은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MS 프로젝트란 툴 사용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MS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만든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비유적으로 누군가가 엑셀 공정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엑셀 공정표 양식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지, 서점에 나가서 잘 팔리는 엑셀 책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엑셀 그 스타일부터 만들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템플릿의 포인트. 이게 업종마다 조직마다 템플릿에 구현되는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점을 더 부각시킬 것인가, 더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많이 벤치마크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목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 프로젝트가 뭐하는 툴이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툴입니다. 운영이 아니라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는 거는 산출물, 우리가 시공해야 될 어떤 건축물들도 일종의 산출물이고요. 설계도 산출물이고 어떤 산출물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완수해야 되는 일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모든 계약, 개발 건들, 시공 건들, 혁신 목표들 다 프로젝트죠. 그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자원, 비용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툴입니다. 제가 교육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용어가 WBS라는 용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공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거예요. WBS라는 용어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 분류 체계라는 뜻입니다.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야만 MS 프로젝트에서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으로 업무를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서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조닝별로, 구역별로 작업들을 분류하고 또 각각에 대한 하위 공정별로 업무들을 분류하고 작업을 잘 분류해야 된다. 이 작업을 분류해 놓으면 이번 달에 각 분야별로 계획 진도율과 실적 진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공수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보완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분야별로 딱딱 분리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출발입니다. 기존 엑셀에서 작성한 그 데이터를 MS 프로젝트로 카피앤페이스트해서 옮기고 MS 프로젝트 구조에 맞게 프로젝트의 범위를 분류해요. 우리가 프로젝트의 범위를 관리하려면은 목표를 분류하면서 필요한 위치에 이제 마일스톤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거 MS 프로젝트에서는 중요 시점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일스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나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마일스톤으로 봅니다. 마일스톤은 작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중요 산출물의 인도 시점 또는 검증해야 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체크포인트로서의 시점이거든요. 시점. 프로젝트의 준공 날짜 무조건 마일스톤이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중간 점검일 무조건 마일스톤이어야 되고, 각종 인허가 날짜라든가 프로젝트의 어떤 도면 출도 날짜나 업무 특성상 반드시 마일스톤이 돼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요. 또 그 공정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일스톤을 꼭 배치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 구조를 범위에서 입력해 줍니다. 각각에 대해서 코드도 좀 입력을 해주고 범위 관리죠. 범위 관리. 엑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기면서 마일스톤을 좀 보강해 준다든가 WBS 코드를 좀 더 체계화해 준다든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주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그 MS 프로젝트라는 툴을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화면 그것을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간트 차트. 일정 관리의 출발은 간트 차트죠. 예. 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막대 차트. 이 간트 차트에서 작업의 절차가 반영이 된 일정을 만들어 주고요. 전체 여유 시간, 쉬운 말로 버퍼 또는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데 전체 여유를 계산할 수 있는 일정을 개발해 줍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작성을 했을 때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날짜라든가 중요 검수 날짜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일정을 MS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계산해서 빨간 막대로 강조 표시해 주고 기타 다양한 방식의 강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걸 주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주공정.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때는 이건 주공정이다. 그러니까 빨간색 치자. 수작업으로 색칠하지만 MS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기 단축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정들 긴급도라든가 중요도가 가장 높은 작업들을 항상 자동 계산해서 시각화해 줍니다. 이 주공정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나요? 절대공정, 뭐 임계공정 아니면 영어로 크리티컬 패스 CP 회사마다 쓰는 표현들은 다르겠지만은 미국 애들도 뭐 슬랙이니 이런 말을 어려워해요. 쉬운 말로 이제 버퍼나 리저버라고 하는 거죠. 그 전체 여유, 버퍼가 없거나 부족한 작업, 이 일정이 지연되면 도면으로 무너져서 중간 점검에 어떤 작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날짜까지 밀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줍니다. 버퍼가 있는 작업을 넌 크리티컬 패스, 버퍼가 없거나 부족한 작업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진행해야 되거나 또는 초과 달성해야 된다 하면 이제 버퍼가 없다. 크리티컬 태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버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진하는 대상을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저 인적 자원이라든가 재료 자원, 비용 등을 통칭해서 MS 프로젝트에서는 리소스라고 합니다. 인력을 몇 명 투입해야 되냐, 할당률 참여율 몇 %를 투입해야 되냐, 재료가 몇 루베, 뭐 몇 입방미터 몇씩이 들어가야 되냐, 금액이 얼마치가 들어가야 되냐, 요 자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적을 넣고 사회를 점검을 하고 인적 자원이라든가 재료 자원 같은 경우는 너무 과투입된 것은 아니냐, 얼마큼 초과됐냐,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냐,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에서는 비용이 자원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원과 비용을 동격으로 보고 자원에는 보통 인적 자원과 재료 자원만 포함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구조적으로는 자원에는 비용 자원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튼 요 네 가지 범위, 일정, 자원, 비용 요 네 가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최대한 쉽게, 최대한 더 정확하게, 최대한 더 시각적으로 멋지게 할 수 있는 툴이 MS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 MS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커스터마이제이션, 타일러링, 뭐 익스텐시빌리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용자 정의 기능이 좋다. 확장성이 좋다. 유연성이 좋다. 왜 MS 프로젝트에는 S커브 기능이 없냐? 왜 계획 공정률 필드가 없냐? 만드시면 돼요. 엑셀로 그걸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MS 프로젝트는 더 강력하게,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수식, 사전을 미리 개발해 놨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문서 양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MS 프로젝트의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마베라 P6나 뭐 아르테미스 등의 뭐 기타 모든 툴들은 확장성이 취약합니다. 그 개발 회사, 판매 회사가 만든 그대로 우리가 써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지만 MS 프로젝트는 반대입니다. 기본 화면이 매우 단조롭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UI를 다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메뉴를 다 추가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공간들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확장할 수 있어요. 예. 특히 프로젝트 플랜 3라는 제품에서는 무제한의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 MS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툴과의 아키텍처 연동까지도 되고 내보내기 불러오기도 되고 워크플로우도 설계할 수가 있고 기대 이상의 아주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모범 예제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 커스터마이즈 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책임자분들, 뭐 관리자분들, 디시전 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의 특성을 살려서 템플릿에 이런 기능도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런 것도 입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더 커스터마이즈를 하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크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극적으로 쓰지 마시고 뭘 더 입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입력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MS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사용자 정의 기능이 막강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여러분들 엑셀 다 쓰시죠? 예. MS 오피스, MS 파워포인트, MS 제품하고 가장 호환성이 좋은 툴은 온리 MS 프로젝트 뿐이에요. 프리마베라, 뭐 국산 뭐 SI 뭐 공정관리 툴들 MS 오피스와의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잘하면 MS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고 불러올 수가 있고 맵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맵. 원투 클릭으로 이렇게 MS 프로젝트 등록된 거 엑셀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엑셀과는 그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기존에 쓰던 엑셀 공정표를 버리지 않고 그거를 살리면서 주고받게 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MS 프로젝트 이어야 되냐? 누구는 엑셀로 같이 가야 된다. 굳이 프로젝트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경쟁력은 ISO 표준으로 인정이 된 ISO 21150으로 채택이 된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바드를 체계라고 해서 봅니다. PM복, 미국 PM협회, 미국 표준협회에서 공식으로 표준으로 인정한 PM복 방법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제품. 마이크로소프트는 PMI와의 협업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 제품이다라는 거죠.